여러분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범한 가정주부가 남편의 배신을 발견하고 새로운 삶을 찾아가는 실화입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어떻게 더 강한 힘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날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행복한 아내이자 엄마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이 말을 하는 여성은 김윤정 씨입니다. 경상남도 작은 도시에서 꽃집을 운영하며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던 42살의 여성이에요. 남편 박동현 씨는 지역 건설회사에서 과장으로 일해 고중학교 2학년 딸 수빈이와 초등학교 5학년 아들 민재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정말 평범한 가족이었어요. 매일 아침 남편 도시락을 싸주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꽃집에서 일하고 그런 일상이 소중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윤정 씨의 꽃집은 동네에서 꽤 유명했습니다. 정성스럽게 관리하는 꽃들과 친절한 서비스로 단골 손님들이 많았어요. 가족들도 윤정 씨의 일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여보, 오늘도 수고했어. 꽃집 매출이 어때? 괜찮아요. 요즘 결혼식 시즌이라 주문이 많이 들어와요. 하지만 작년 가을부터 남편의 행동에 미묘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작은 변화라서 윤정 씨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남편이 퇴근이 조금씩 늦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휴대폰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더라고요. 예전에는 집에 오면 휴대폰을 아무 곳에나 두고 다녔던 동현 씨가 화장실에 갈 때도 잠깐, 편의점에 갈 때도 휴대폰을 꼭 챙겨가기 시작했어요. 엄마 요즘 아빠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 뭐가 이상한데? 예전에는 집에 오면 우리랑 많이 얘기했는데 요즘은 자꾸 방에만 있어요. 딸 수빈이도 아빠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가족과의 대화가 줄어들고 집안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하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회사 일이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남편이 요즘 프로젝트가 많다고 했거든요. 윤정 씨는 남편을 믿고 싶었습니다. 15년을 함께 산 부부였고도 아이의 아빠였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한 일들이 계속 생겼어요. 어느 날 저녁 윤정 씨가 빨래를 하다가 남편 셔츠 주머니에서 명함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서영 심리상담사. 이게 뭐지? 윤정 씨는 남편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보의 명함이 뭐예요? 아, 그거. 요즘 회사에서 스트레스가 심해서 상담받고 있어. 상담을 받고 있다고요?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별거 아닌데 괜히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동현 씨의 설명은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윤정 씨의 마음 한구석에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여러분 잠깐만요.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시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실화 이야기들을 계속 들려드릴게요. 그 후로 윤정 씨는 남편의 행동을 더 자세히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어요. 남편이 갑자기 외모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새 옷을 사고 향수도 뿌리고. 평소에 외모에 별로 관심이 없던 동현 씨가 갑자기 몸단장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에 메시지가 오면 재빨리 확인하고 미소를 짓곤 했어요. 엄마 아빠가 요즘 자꾸 웃으면서 휴대폰 봐요. 그래, 아빠가? 아들 민재도 아빠의 변화를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예민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밤윤정 씨는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새벽에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남편이 거실에서 누군가와 전화하고 있더라고요. 작은 목소리로 나도 보고 싶어. 언제 만날 수 있을까? 윤정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의 목소리에는 자신에게 한 번도 들려준 적 없는 달콤함이 있었거든요. 그 순간 모든 게 확실해졌어요.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요. 하지만 윤정 씨는 바로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건 아닐까 싶어서 며칠 더 지켜봤어요. 며칠 후 윤정 씨는 남편이 샤워하는 동안 휴대폰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내용들을 발견했어요. 서영이라는 여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있었어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메시지에는 서로를 그리워하는 내용, 만날 약속, 그리고 사랑한다는 표현들이 가득했습니다. 심지어 둘이 함께 찍은 사진들도 있었어요. 서영 메시지. 오빠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빨리 가족들한테 말하고 우리 정식으로 만나요. 동현 메시지. 조금만 더 기다려줘. 아이들 때문에 신중하게 해야 해. 윤정 씨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남편이 단순히 바람을 피우는 게 아니라 진지하게 다른 여자와의 미래를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15년 결혼 생활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윤정 씨는 그날 밤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남편 옆에 누워 있으면서도 이 사람이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윤정 씨는 평소처럼 남편 도시락을 싸주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완전히 다른 상태였어요. 아이들 앞에서는 티를 낼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정말 힘들었어요. 꽃집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윤정 씨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사장님 오늘 왜 이렇게 우울해 보여요? 아,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 윤정 씨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며칠 후 윤정 씨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남편을 직접 미행해서 확실한 증거를 잡기로 한 거예요. 정말 하기 싫은 일이었지만 확실히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저녁 윤정 씨는 남편이 퇴근한다는 시간에 회사 근처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차를 멀리서 따라갔어요. 남편은 집으로 오는 길이 아닌 시외각의 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윤정 씨는 차에서 내려 카페 창문 너머로 남편을 지켜봤어요. 그때 본 장면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남편은 젊고 예쁜 여자와 마주 앉아 다정하게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손을 잡고 서로를 바라보며 웃는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남편이 저한테는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표정이었어요. 정말 행복해 보였거든요. 윤정 씨는 휴대폰으로 그 장면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증거로 남겨두기 위해서였어요. 집에 돌아온 남편은 평소처럼 회사에서 회식이 있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윤정 씨는 그 거짓말을 들으며 더욱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여보, 오늘 정말 회식이었어요? 응, 왜? 그럼 이 사진은 뭐예요? 윤정 씨는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을 남편에게 보여줬습니다. 동현 씨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어요. 이건 오해야. 오해라고요? 그럼 이 메시지들도 오해예요? 윤정 씨는 남편 휴대폰에서 본 메시지들을 하나하나 읽어줬습니다. 동현 씨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15년 결혼 생활을 이렇게 배신하고 미안하다고 끝이에요? 윤정 씨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동현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언제부터였어요? 얼마나 오래 저를 속였어요? 1년. 1년 정도 됐어. 1년이라는 시간이 윤정 씨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1년 동안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 채 행복한 척 살아왔던 거였어요. 그 여자가 누구예요? 어떻게 만났어요? 서영이는 회사 일로 알게 됐어. 처음에는 정말 상담만 받으려고 했는데. 상담이요? 그럼 정말 심리상담사예요? 응. 그런데 상담받으면서 서로 마음이 통하게 됐어. 동현 씨의 설명을 들으며 윤정 씨는 더욱 분노했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털어놓으며 위로받고 있을 때 자신은 혼자서 가정을 지키고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럼 저는 뭐예요? 15년 동안 당신을 위해 살아온 저는 대체 뭐란 말이에요? 윤정아, 너도 좋은 사람이야. 하지만 우리는 이제 뭐요? 이제 헤어지자는 거예요? 동현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그때 방에서 나온 수빈이가 부모의 대화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마 아빠 무슨 일이에요? 수빈아 방에 들어가 있어. 아빠가 다른 여자랑 정말이에요? 수빈이는 이미 대화의 내용을 다 들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인 수빈이에게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아빠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우리를 위해 살았는데. 수빈아 아빠가 잘못했어. 하지만 어른들 일은 어른들 일이라고요? 우리도 가족인데 왜 우리 의견은 안 물어봐요? 수빈이는 울면서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민재도 무슨 일인지 모르면서 불안해하며 엄마 뒤에 숨었어요. 엄마 왜 누나가 울어요? 아빠가 뭘 잘못했어요? 민재야 괜찮아. 엄마가 다 해결할게. 윤정 씨는 아이들을 달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남편의 배신도 충격적이었지만 아이들이 상처받는 모습을 보는 것이 더 견디기 어려웠어요. 그날 밤 윤정 씨는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동현 씨는 거실 소파에서 작고 집안은 얼어붙은 듯 조용했어요. 다음 날 아침 윤정 씨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혼할 거예요. 윤정아 조금 더 생각해보자. 아이들 때문에라도. 아이들 때문에라고요? 아이들이 이런 아빠를 보고 자라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윤정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어요. 당신이 그 여자와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그렇게 하세요. 하지만 저와 아이들은 더 이상 당신의 거짓말 속에서 살지 않을 거예요. 동현 씨는 윤정 씨의 단호한 태도에 당황했습니다. 아마 윤정 씨가 참고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았어요. 그럼 집은 어떻게 할 거야? 아이들 양육비는? 그런 건 변호사와 상의해서 정하겠어요. 윤정 씨는 그날 바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이혼 소송을 준비하기 위해서였어요. 증거가 확실하네요. 불륜 사실이 명확하니까 위자료와 양육권에서 유리할 것 같습니다. 아이들만큼은 제가 키우고 싶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남편분이 불륜을 저질렀으니까 법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어요. 한편 집에서는 아이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이혼하는 거예요? 수빈아 엄마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되어서 미안해. 하지만 이게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야. 저는 아빠가 미워요.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 있어요? 수빈이는 아빠에 대한 실망감이 컸습니다. 평소 자상했던 아빠가 이런 배신을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어요. 엄마 아빠가 우리랑 안 살면 어떻게 돼요? 민재의 아빠는 다른 곳에서 살게 될 거야. 하지만 엄마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민재는 아직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가족에 큰 변화가 생긴다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며칠 후 동현 씨의 어머니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윤정 아이오는 너무 성급한 것 같다. 남자들은 다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어. 어머니 1년 동안 다른 여자와 만난 게 실수라고 생각하세요? 그래도 가정을 지키는 게 중요하지 않겠니? 아이들 생각해서라도. 아이들 생각해서 이혼하는 거예요. 이런 아빠 밑에서 자라면 아이들에게 좋지 않아요. 시어머니는 계속 윤정 씨를 설득하려 했지만 윤정 씨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상황에서 윤정 씨의 선택이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윤정 씨는 놀라운 사실을 하나 더 발견했습니다. 부인 남편분 회사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횡령 의혹이 있다고 하네요. 횡령이요? 내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흔적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조사 결과 동현 씨는 서영과의 만남에 필요한 돈을 회사에서 빼돌렸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비싼 선물 여행비 호텔비 등을 회사 돈으로 충당했던 거예요. 정말 끝까지 실망시키는군요. 회사는 동현 씨를 즉시 해고해 고 횡령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요구했습니다. 동현 씨는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게 된 거였어요. 윤정아 나 정말 잘못했어. 다시 기회를 줄 수 없을까? 이제 와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선택한 길이잖아요. 동현 씨는 서영에게도 연락했지만 서영은 동현 씨가 직장을 잃고 돈이 없어지자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오빠 저는 이제 다른 사람을 만나기로 했어요. 오빠도 가정으로 돌아가세요. 서영 하나 때문에 이혼까지 하게 된 건데.
그건 오빠가 선택한 일이에요. 저는 책임질 수 없어요. 서영은 그렇게 말하고는 연락을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동현 씨는 가족도 연인도 직장도 모든 것을 잃게 된 거였어요. 법원에서 이혼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의 불륜과 횡령이 명확히 입증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양육권과 재산분할 자료를 인정합니다. 윤정 씨는 아이들의 양육권을 얻었고 집과 상당한 위자료도 받게 되었습니다. 동현 씨는 빈털터리가 되어 집을 나가야 했어요. 드디어 끝났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에요. 이혼이 확정된 후동현 씨는 갈 곳이 없어서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동현 친구, 야 너 때문에 우리까지 욕먹기 싫어. 알아서 해. 동현 씨는 결국 고향으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쫓겨나듯 떠나는 신세가 된 거였어요. 한편 윤정 씨와 아이들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아 이제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 엄마 저도 꽃집 일 도와줄게요. 저도 도와줄 수 있는 일 있으면 말해요. 아이들은 엄마를 위해 더욱 의젓해졌습니다. 특히 수빈이는 방과 후에 꽃집에 와서 엄마 일을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윤정 씨는 이혼 후 오히려 더 활기차졌습니다. 더 이상 남편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니까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들을 마음껏 할 수 있었어요. 이상하게도 이혼 후에 더 자유로워진 기분이에요. 이제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으니까요. 윤정 씨는 꽃집을 확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혼 위자료와 재산 분할로 받은 돈을 사업에 투자한 거예요. 아이들과 저를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야겠어요. 꽃집 확장 공사가 시작되자 동네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윤정 씨 꽃집 크게 하시네요. 대단해요. 아이들 키우려면 더 열심히 일해야죠. 동네 사람들은 윤정 씨의 상황을 알고 있었지만 오히려 더 응원해 주었습니다.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며 사업까지 확장하는 모습이 대단해 보였거든요. 확장된 꽃집은 예상보다 훨씬 성공적이었습니다. 결혼식 부케뿐만 아니라 화분원 애용품까지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여기 꽃들이 정말 싱싱해요. 어떻게 관리하세요? 정성이 제일 중요해요. 매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관리하거든요. 윤정 씨의 성실함과 정성은 손님들에게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입소문을 타고 멀리서도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수빈이는 엄마의 일을 도우면서 꽃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엄마의 꽃은 어떻게 관리해야 해요? 이 꽃은 물을 자주 주면 안 돼. 흙이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줘야 해. 수빈이는 엄마로부터 꽃 관리법뿐만 아니라 인생의 지혜도 배우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정말 강한 사람인 것 같아요. 수빈아 엄마도 처음에는 무서웠어. 하지만 너희들이 있으니까 포기할 수 없었거든. 민재도 점차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갔습니다. 처음에는 아빠가 없는 것을 아쉬워했지만 엄마와 누나가 더 많은 관심을 주자 안정을 찾았어요. 엄마 우리 가족이 더 행복해진 것 같아요. 정말? 왜 그렇게 생각해? 예전에는 집에서 어른들이 자꾸 싸웠는데 지금은 평화로워요. 민재의 말에 윤정 씨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나자 윤정 씨의 꽃집은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꽃집이 되었습니다. 직원도 2명이나 고용하게 되었어요. 사장님 오늘도 주문이 많이 들어왔어요. 고마워요. 다들 덕분에 이렇게 잘 되고 있어요. 윤정 씨는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했습니다. 혼자 아이들을 키우는 어려움을 아니까 직원들의 사정도 잘 이해해 주었어요. 그런데 2년째 되는 해에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엄마 아빠가 고향에서 힘들게 산다고 할머니가 그러시던데 그래, 할머니가 뭐라고 하시던. 아빠가 일자리도 못 구하고 혼자 살고 있다고. 그래도 저는 아빠가 안 불쌍해요. 수빈이는 아직도 아빠에 대한 원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어요. 수빈아 아빠를 미워하지는 마. 아빠도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어. 다만 그 실수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야. 윤정 씨는 전 남편을 미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이들 교육에도 좋지 않고 자신의 마음 건강에도 해로웠거든요. 한편 동현 씨는 정말로 고향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모든 걸 다 잃고 나서야 깨닫다니. 동현 씨는 일자리를 구하려고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횡령 전과가 있어서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았어요. 이력서를 보니 이전 직장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건 개인적인 실수였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어서요. 동현 씨는 번번이 면접에서 떨어졌습니다. 결국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동현 씨는 우연히 서영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여자 말이야? 벌써 다른 남자랑 결혼했어. 그 남자가 의사래. 그래, 그렇구나. 동현 씨는 허탈했습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잃으면서까지 사랑했던 여자가 이미 다른 사람과 행복하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3년이 지나자 윤정 씨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지역신문 기자, 사장님 인터뷰 요청드립니다. 지역 여성 사업가 성공 사례로 소개하고 싶어서요. 제가 성공 사례라고 할 만한 건 아니에요. 혼자서 아이들 키우시면서 사업도 이렇게 키우신 게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윤정 씨의 이야기는 지역신문에 크게 실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용기와 의지력에 감동했어요. 신문 기사 보고 정말 감동받았어요. 저도 힘든 일이 있을 때 사장님 생각하면서 힘낼게요. 윤정 씨는 자신도 모르게 지역사회의 롤모델이 되어 있었습니다. 수빈이는 고등학생이 되었고 장래희망을 원예학과로 정했습니다. 엄마 저 대학에서 원예학 공부하고 싶어요. 정말? 엄마 일을 이어받고 싶다는 거야? 내 엄마가 하시는 일이 정말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수빈이는 엄마의 영향을 받아 꽃과 식물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민재도 중학생이 되어 더욱 의젓해졌습니다. 엄마 저는 나중에 사업가가 되고 싶어요. 엄마처럼 성공하고 싶거든요. 민재야 성공보다 중요한 건 정직하게 사는 거야. 윤정 씨는 아이들에게 성공보다는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4년째 되는 해윤정 씨에게 특별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꽃 주문하러 왔는데요. 어떤 꽃을 찾으세요? 어머니 생신 선물로 드릴 꽃다발을 만들어주세요. 강민수 씨는 지역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였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민수 씨는 그 후로도 자주 꽃집에 들렀습니다. 처음에는 꽃을 사러 왔지만 점점 윤정 씨와 대화하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사장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혼자서 아이들 키우시면서 사업도 이렇게 잘하시고. 별거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민수 씨는 윤정 씨의 겸손함과 강인함의 매력을 느꼈습니다. 몇 달 후 민수 씨는 윤정 씨에게 조심스럽게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사장님 혹시 시간 되실 때 같이 식사라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직 그런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윤정 씨는 새로운 만남에 대해 조심스러웠습니다. 한번 큰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쉽게 마음을 열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아이들은 민수 씨를 좋아했습니다. 엄마 민수 아저씨 좋은 사람 같아요. 저도 그래요. 아저씨가 우리한테 정말 친절하게 해주세요. 아이들의 반응을 보며 윤정 씨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윤정 씨는 민수 씨와 정식으로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민수 씨 저에게는 아이들이 가장 중요해요. 저도 수빈이와 민재를 제 자식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민수 씨는 정말로 아이들을 자신의 자식처럼 아꼈습니다. 아이들도 점차 민수 씨를 아버지처럼 따르기 시작했어요. 2년 후 윤정 씨와 민수 씨는 결혼했습니다. 조용하지만 따뜻한 결혼식이었어요. 엄마 정말 행복해 보여요. 수빈아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 되었어. 새로운 가족이 된 후윤정 씨의 삶은 더욱 안정되었습니다. 민수 씨는 윤정 씨의 사업도 적극 도와주었어요. 여보꽃집 온라인 쇼핑몰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요즘 온라인 주문이 많이 늘고 있잖아요.
좋은 생각이에요. 하지만 저는 컴퓨터를 잘 못해서 제가 도와드릴게요. 병원에서 전산 업무도 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알거든요. 민수 씨의 도움으로 윤정 씨의 꽃집은 온라인으로도 확장되었습니다. 전국 어디서든 주문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온라인 쇼핑몰이 성공하면서 윤정 씨의 사업은 더욱 번창했습니다. 직원도 5명으로 늘어났어요. 정말 꿈만 같아요.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거든요. 윤정 씨는 과거의 아픈 기억을 딛고 새로운 행복을 찾았습니다. 한편 수빈이는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엄마 저 원예학과에 합격했어요. 정말? 우리 수빈이가 대학생이 되는구나. 수빈이는 대학에서 전문적인 원예학을 공부하며 엄마의 사업을 더욱 발전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졸업하면 꽃집의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많이 적용해 볼게요. 민재도 고등학생이 되어 경영학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는 경영학과에 가서 사업 경영에 대해 배우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야. 하지만 무엇보다 정직한 사업가가 되어야 해. 윤정 씨는 아이들에게 항상 정직과 성실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5년이 지나자 윤정 씨의 이야기는 지역을 넘어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방송 PD, 사장님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이야기가 그렇게 특별한 건 아닌데. 아니에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만들어 가신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에요. 윤정 씨의 이야기는 다큐멘터리로 제작되어 방송되었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정말 용기를 주는 이야기였어요. 저도 힘든 일이 있을 때 포기하지 않겠어요. 방송 후 윤정 씨에게는 전국에서 격려의 편지와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편지 내용: 사장님 덕분에 저도 용기를 얻었어요. 남편의 외도로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새로운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윤정 씨는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뿌듯해했습니다. 그런데 6년째 되는 해에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윤정아 동현이가 많이 아프다고 하더라. 어머니 그게 무슨... 간암이래. 혼자 살면서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그런가 봐. 전 남편 동현 씨가 큰 병에 걸렸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윤정 씨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여보 어떻게 할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미워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도와줄 수도 없고. 윤정 씨는 전 남편에 대한 원망은 없었지만 적극적으로 도와줄 마음도 없었습니다. 수빈이와 민재는 아빠의 소식을 듣고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엄마 아빠가 아프다고 해도 저는 별로 동정이 안 가요. 저도요. 아빠가 우리를 버렸는데 왜 우리가 걱정해야 해요? 아이들은 아직도 아빠에 대한 서운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아 아빠를 미워하지는 마. 하지만 우리가 도와줄 의무는 없어. 윤정 씨는 아이들에게 균형 잡힌 시각을 갖도록 교육했습니다. 몇 달 후 동현 씨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윤정아 동현이가 어제 밤에 갔어. 어머니 조의를 표합니다. 윤정 씨는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아이들의 아빠였으니까 마지막 인사는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동현 씨 이제 편히 쉬세요. 윤정 씨는 전 남편의 영정 앞에서 조용히 인사를 했습니다. 미움도 원망도 없는 담담한 마음이었어요. 장례식 후 윤정 씨는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이들 아빠가 돌아가셨어. 엄마 저는 슬프지 않아요. 이상한 건가요? 아니야 수빈아. 내 감정이 틀린 건 아니야. 저도 별로 슬프지 않아요. 아빠 같은 기억이 별로 없어서. 아이들은 솔직한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윤정 씨는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아빠는 아빠대로 힘들게 살다가 가신 거야. 우리는 우리대로 잘 살면 돼. 전 남편의 죽음으로 윤정 씨는 과거와 완전히 정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후 윤정 씨의 삶은 더욱 평온해졌습니다. 과거의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진 거였어요. 수빈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꽃집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제가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가 있어요.
어떤 아이디어인데? 원예 치료 프로그램이에요. 꽃과 식물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거예요. 수빈이 아이디어는 정말 혁신적이었습니다. 꽃집이 단순한 판매업을 넘어서 치유의 공간이 되는 거였어요. 정말 좋은 생각이야. 우리가 꽃을 통해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의미 있을까? 원예 치료 프로그램은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직장인들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이 찾아와 꽃과 식물을 기르며 마음의 평안을 찾았어요. 정말 신기해요. 꽃을 기르면서 마음이 이렇게 편해질 줄 몰랐어요. 민재도 대학을 졸업하고 가족 사업에 합류했습니다. 엄마 저는 사업 확장을 담당하고 싶어요. 좋아, 민재야. 하지만 너무 욕심내지는 마. 민재는 경영학을 전공한 지식을 바탕으로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했습니다. 현재 윤정 씨의 꽃집은 지역 최대 규모의 원예 전문점이 되었습니다. 직원도 20명이 넘고 연 매출도 수십억 원에 달해요. 하지만 윤정 씨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사업의 성공이 아니라 가족의 행복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잘한 일은 그때 이혼을 결심한 거예요. 그 덕분에 지금의 행복이 있거든요. 민수 씨와의 결혼 생활도 매우 원만했습니다. 윤정 씨를 만난 게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저도요, 민수 씨 덕분에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알게 되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윤정 씨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강연을 하며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끝이라고 생각되는 순간이 새로운 시작일 수 있어요. 윤정 씨의 강연을 듣고 용기를 얻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었어요. 윤정 씨는 자신의 아픈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최근에는 자서전도 출간했습니다. 출판사 편집자.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많은 독자들에게 희망을 줄 것 같아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어요. 자서전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윤정 씨의 이야기에 감동받았습니다. 윤정 씨는 지금 55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활기차게 살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사한 마음이 커져요. 힘든 시간을 견뎌낸 덕분에 지금의 행복이 더 소중하게 느껴져요. 수빈이는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고 민재도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뿌듯해요. 윤정 씨는 이제 할머니가 되어 손자 손녀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손녀 지우, 할머니 꽃 키우는 법 가르쳐 주세요. 그래 지우야, 할머니가 알려줄게. 윤정 씨는 손자 손녀들에게도 꽃과 식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도 70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건강하게 윤정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윤정 씨와 함께한 20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저도요, 민수 씨 덕분에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두 사람의 사랑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졌습니다. 최근 윤정 씨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희망의 꽃집 재단 설립이었어요. 저처럼 어려운 상황에 있는 여성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재단 관계자,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에요.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희망의 꽃집 재단은 가정폭력이나 이혼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에게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교육을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받은 여성, 재단 덕분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모습을 보는 게 가장 큰 보람이에요. 재단을 통해 도움을 받은 여성들이 하나둘씩 자립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윤정 씨의 이야기는 이제 교과서에도 실려 있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한 여성 기업가의 사례로 소개되고 있어요. 선생님이 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 포기하지 않는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야. 젊은 세대들도 윤정 씨의 이야기를 통해 용기와 희망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윤정 씨에게 특별한 영예가 주어졌습니다. 정부에서 여성 기업인 대상을 수여한 거예요. 시상식 관계자,
김윤정 씨의 불굴의 의지와 사회 기여를 높이 평가하여 이 상을 드립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상을 받게 되어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상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윤정 씨는 수상 소감에서 자신을 도와준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제 가족 직원들 그리고 저를 믿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 덕분에 받을 수 있는 상입니다. 시상식에는 수빈이와 민재 그리고 민수 씨가 함께 참석했습니다.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엄마는 저희의 영원한 롤모델이에요. 가족들의 축하를 받으며 윤정 씨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현재 윤정 씨의 꽃집은 전국에 10개의 지점을 두고 있습니다. 모든 지점에서 원예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본사의 철학을 그대로 이어받아 고객들에게 진정한 치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윤정 씨가 만든 시스템은 이제 하나의 브랜드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윤정 씨는 최근 회고록을 쓰고 있습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정말 감사한 일들이 많더라고요. 회고록에는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았던 개인적인 이야기들도 담길 예정입니다. 힘들었던 순간들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윤정 씨는 과거의 아픔도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정 씨는 후배 여성 기업가들을 위한 멘토링도 하고 있습니다. 후배 기업가, 선배님 덕분에 어려운 시기를 잘 넘길 수 있었어요. 저도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으니까 이제 제가 도울 차례죠. 윤정 씨의 경험과 지혜는 많은 후배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해외에서도 윤정 씨의 이야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외 출판사, 한국의 성공 사례로 윤정 씨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가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협력하겠어요. 윤정 씨의 자서전이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되어 출간될 예정입니다. 윤정 씨는 지금도 매일 꽃집에 나가서 직접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꽃들이 정말 예쁘네요. 감사해요. 정성껏 키운 꽃들이거든요. 윤정 씨에게 꽃집은 단순한 사업장이 아니라 사람들과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윤정 씨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건 그때 용기를 내서 새로운 선택을 했기 때문이에요. 윤정 씨의 용기 있는 선택이 지금의 행복을 만들어낸 거였습니다. 수빈이와 민재도 각자의 분야에서 성공하며 어머니의 뒤를 잇고 있습니다. 엄마가 보여준 길을 따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요. 저도 엄마처럼 정직하고 성실한 사업가가 되겠어요. 아이들도 어머니의 가치관을 이어받아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윤정 씨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으면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자신이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여러분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윤정 씨의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끝이라고 생각되는 순간이 새로운 시작의 순간일 수 있다는 것을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고 지지해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김윤정 씨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용기의 씨앗이 되어 언젠가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인 실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